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산업부의 발표에 하면은 이 문건을 작성해서 과장 국장한테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청와대도 근무해보고 법무부 근무해봤지만은 많은 공무원들이 위에 과장 국장한테 보고하는 문서에 대해서 이것이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 라는 부기를 안 하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만에 하나 이 문서가 유출됐을 경우에 굉장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이 문건에 대해서 제가 현재 이 문건을 작성한 공직자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 구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원래 제가 산업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현재 우리 총리실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공직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창의적으로 많은 이 안들을 만들기도 하고 폐기시키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공직자가 문건을 만들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행정부에서는 지시를 받지 않고도 창의적으로 안건을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예,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여권의 반응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면 아니더라고 차분하게 설명을 해서 야당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 되는데 갑자기 대통령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북풍 공작이다. 색깔론이다. 구시대적인 작태다. 이러면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여권의 고위 관계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야당 대표를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야당 대표를 겁박할 사안입니까? 차분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옛날 일이 대자뷰가 된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걸 이제 친문 벌떼 작전이라고 칭하는데요. 여러 번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국에게 마음이 빚이 있다. 절제된 검찰관 행사가 필요하다. 지침을 내리니까 이 PPT 한번 보세요. 친문회사들이 벌떼처럼 들고 나서 수사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배우자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리고 공수처 설치하면 윤석열 보고 수사돼서 이루라고 겁박하던 최강욱 의원도 당선 무효형 선고받았습니다. 이거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하지 말았어야 됩니까?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이제 원전 관련해서 산자부 직원의 그 문건 만든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문제 제기가 저는 정상적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문제가 어떤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이제 총리님,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방향으로 이제 총리님 정치적으로 그러면 야당이 아니죠. 의혹이 제기되면은 야당은 왜 이런 문건을 만드느냐. 유엔 제재가 엄전하고 미국 제재가 엄전하는데 현실적으로 만들기도 어려운데 왜 이런 문건이 존재하느냐. 이에 대해서 의심부터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는 것은 야당의 임무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좋습니다. 경위를 물어보셔야지 그 경위를 제대로 묻지도 않고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상대방의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그 문제와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문제와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연결이 안 되냐면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도 들어보세요,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예. 그걸 총리한테 이 질문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감추려고 하거나 또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으면은 할 때마다 이런 친문 벌떼 작전이 펼쳐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과도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는데 대통령부터 과도하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러네. 뭔가 숨길 게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들어보십시오. 예, 문재인 정부는 감추려고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총리님, 제가 또 묻는 부끄럽게 묻는 생각하는 것도 답변하십시오. 예.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오해입니다. 두 번째, 추미애 전 장관이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윤석열 총장 찍은 얘기하니까 또 대역죄으로 몰아가요. 친문 인사들이 벌떼처럼. PPT 한번 보세요. 그런데 법원은 두 번 다 윤 총장 손을 들어줍니다. 또 대통령께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면서 유체이탈 합법을 구사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토사구팽시키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잘한 겁니까? 그것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한 거다 못한 거다라기보다는 법대로 제도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세 번째는 탈원전 감사, 경제적 평가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헌법기관 감사원을 공격합니다. PPT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근데 총리께서도 작년에 산업부 방문해가지고 월성원전 감사를 빗대어서 산업부를 위축시켜 매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원 감사 잘못된 겁니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런 거죠. 이제 회계감사라든지 비리나 이런 감사를 하는 것과 국정과제를 감사하는 것은 저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예. 그것은 저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도 국정과제였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4번 받았고 민주당은 감사하라고 수없이 많은 촉구를 했고 고소고발까지 했습니다. 왜 자기 눈에 들어가 있는 티끝은 못 봅니까? 그건 사안이 다르죠. 사안이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예, 국회에서 그 의결로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님. 의결을 해서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자의적으로 감사를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국회 의결로 국회에서 감사 요구한 겁니다. 총리님. 그것은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셔야죠. 제가 물론 알죠.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호도하십니까? 국회에서 요청한 내용과는 조금 더 다른 아니 국민의힘 정부 때 하고 민주당 정부하고 잣대는 동일해야죠. 당연히 동일하죠. 예, 지금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상관해요. 동일합니다. 국회에서 요구해서 감사원 감사했는데 왜 마치 우리 것만 국회에서 요구하고 말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감사원은 국회에서 요구한 대로 해야지 국회에서 요구한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죠. 이렇게 자꾸만 내로남불식에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게 친문 벌떼작전 펼치는 이유가 진실을 감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럴 때마다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 원전 추진권도 국민과 야당이 의혹 제기를 하면은 차분하게 해명하면 되는데 해명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문 벌떼 작전으로 우리를 막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프레임을 우리가 친 게 아니라 여권에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걸 정치 문제화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보이지 그렇기 않는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국민이 의심하는 거고요. 1차 남북 정상회담 할 때 USB 전달했죠. 그 공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이상민 의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교 관계 때문에 못하겠다. 정상 간의 이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또 그것이 국익에 합치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공개하지 않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용 실장이 그 내용 중에 경제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기자회견을 했어요.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 협력 부분에 한정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야당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억측과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정의용 후보자가 이 대략에 대해서 야당의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정도야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공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저는. 그런데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공개를 했어요. 한일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의 대화 내용, 오바마와의 대화 내용 다 공개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럼 왜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공개하고 필요치 않으면 외교관계에 관례 들고 이러니까 내로남불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네, 다 공개한 게 아니죠. 그 내용의 일부를 금방 최근에 우리 정의용 후보자가 했듯이 공개를 한 정도지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라도 공개를 하십시오. 경제협력부분이라도. 아니 그 당시 전체 내용을 공개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야단 법석 치면서 이렇게 과민 반응하지 말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죠. 차분하게 해명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수용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조사는 이제 국회에서 정당 간에 의논하실 일이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죠. 왜 그 USB가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전혀 아니죠. 박근혜 정부 때는 민주당의 요구를 7번이나 국정조사를 수용해줬어요. 우리 당에서. 근데 이 정권은 단 한 번도 지금 수용 안 하고 있어요. 이 철벽 방어 정권이 철벽 방어 정권. 이런 식으로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정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총리께서 대통령께 그건 좀 건의를 해서. 아니 국정조사를 정부가 수용합니까? 그건 국회 영역 아닙니까? 아니 요즘 뭐 민주당은 대통령 한마디면 말 다 듣지 않습니까? 고수기인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예?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요, 뭐. 예,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의논해서 하시면 정부야 당연히 국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을 수용하지요. 그렇지만은 정부가 국정조사를 하고 안 하고의 이 가부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이낙연 대표가 그 국민 전체 보편적 지급, 선별적 지급 다 하겠다 그러는데 총리 생각은 뭡니까? 원래 저는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에요. 말하자면 피해가 큰 경우에는 좀 더 지급하고 피해가 작으면 덜 지급하고 그리고 넓게 얇게 지급하는 것보다 좀 좁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옳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도 그 견해에 동의하고요. 네. 좀 더 빨리 지급하시고 차등 지급할 때 어려운 사람 취약계층한테 3배, 4배, 5배 좀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낙연 대표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른 의견을 얘기한 건 아니니까 한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우리가 전 국민에게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제 차등 지급하는 게 옳고 또 경기 진작용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보편적인 것과 선별적인 것을 섞어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게 저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은 일단은 일반론을 말씀하시고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급돼야 되는데 이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커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기재부에서 어떻게 언제 얼마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부의 안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야당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취임 4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취임사는 무색해졌습니다. 그 어떤 정권보다도 분열의 정치, 극성 지지층을 위한 정치, 야당을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검찰총장, 탈원전 검사하는 감사원장, 나라 국방 걱정하는 기재부 찍어 누르고 오로지 인기 영합, 권력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하산길이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영 권성동 의원님. 다음은 인천 부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